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전을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간만에 찍어서 컷.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하나, 둘, 셋, 넷, 4일 차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이 전시를 보러 올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꾸며졌는지 저랑 같이 둘러보시죠. 짜라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제 전시를 같이 한번 봐봅시다. 오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도슨트 이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이하 작가의 마지막 제주 개인전 숨죽이다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부터 이제 2층까지 순서대로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하의 이야기 시리즈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작가 노트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총 20장의 작가 노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제가 요거 한번 낭독해 드려 볼까요? 이하 작가가 글 쓰는 취미가 있죠. 어쩌면 그림보다 글을 더 잘 쓸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작가 노트입니다. 이제부터 좀 진지하게. 벼랑 끝에 발을 올립니다. 새가 되어 날아가려나요? 사슴처럼 버텨보려나요? 체념한 듯 떨어지려나요? 여전히도 벼랑 끝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번 전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이 이하의 이야기 시리즈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많이 봤지? 진짜 많이 보셨지. 근데 이 이하의 이야기 시리즈에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거든요. 네. 요건 조금 이따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사발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일단은 봅시다. 전시장에 이렇게 DP도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지 않아요? 빨리 그냥 그렇다라고 해요. 자, 계단은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이제 진국. 여기서부터 시작. 들어와 보시죠. 오늘 인사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인사만 안 해?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 창과 나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전시장을 좀 넓게 한번 찍어주시면 여기 보여지는 이 창과 나무 그림들이 제 이번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리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과 나무 시리즈는 설명을 조금 해드려 보고 싶어요. 이번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창과 나무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이 창과 나무 시리즈는 좀 복합적인 그림이라고 설명드려 보고 싶은데요. 어떠한 경계선에 하늘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나무가 좀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 다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 상경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새로운 생활도 시작해야 되고, 결혼, 폐업, 창업,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생각보다 큰 볼륨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과 그리고 설레임이 공존하면서도 이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하 작가는 이 그림 안에 나무를 많이 그려놓는데, 이 나무 하나하나가 자신의 지금에 있는 이 상황과 이 감정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오브제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페르소나라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왜요? 약간 페르소나 하면 좀 이제 나를 대변하는 가상의 인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는 사람만도 못한 거야. 자, 이제 다음으로 선보여드리는 그림은 여과 시리즈죠. 네. 제가 한때 이걸로만 그림을 그리겠다 하면서 쭉 밀려고 했던 이 여과 시리즈.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과 시리즈를 왜 멈췄는지 아세요? 왜요? 사람들이 여과를 자꾸 여가라고 읽고 전달이 잘못됐네? 전달이 잘못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러 가지 회의감이 거쳐서 이 여과 시리즈는 이제 멈추게 되었는데, 일단 그 그림도 한번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여과 시리즈는 작품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작가 노트를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작품의 설명보다는 작가 노트 낭독으로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여과, 이 그림은 여과라고 합니다. 여가가 아니라 여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목을 바꿔 부르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여과입니다.
글쎄요, 왜 다들 이 그림을 여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레 추측해 보자면 아마 편안함을 느껴서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 그림은 지나친 생각을 정화하는 저만의 장치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며 바라보며 회상하며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끔 제가 저 스스로를 정죄하기 위한 그런 명상 같은 그림이죠. 그림 앞에서 모두가 뭔가를 덜어내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덜어내야, 비워내야 다른 것이 담기겠지요. 라고 하는 저의 필살기였죠. 근데 실제로 이 여가 시리즈가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네. 기원쌤은 저랑 그 시간을 같이 했잖아요. 나 한때 그 생각도 했어. 나 앞으로 여가만 그리면 먹고 살 수 있겠다. 나의 길을 찾았다. 나의 길을 찾았다. 근데 하지만 이 여가 시리즈가 무언가를 자꾸 비워내기 위한 그림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거 작업할 때 살 진짜 많이 빠졌어. 힘들어 작업이.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한 거지. 내가 벌써 뭔가를 비워낼 만한 나이는 아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비워냈다. 이제 다시 한번 채워보자라고 해서 여가 시리즈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 여가 시리즈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뭔데요? 생각이 많다라고 해서 생각이 깊은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쉬었으면 하는 그런 쉬었음 청년. 이때 쓰는 말 아닌가? 좋아. 어찌됐든 집중하셔야 돼요. 이번 전시의 필살기야. 내가 이 그림 정말 소개하기 싫어. 왜? 아까워. 그래도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의 제목은 바라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바라밀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완전히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일 텐데 불교에서 보면 마하바냐 바라밀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근데 여기서 마하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크고 넓고 위대한 것을 마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냐는 진리를 깨닫는 심오한 지혜를 바냐라고 하죠. 그러면 바라밀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감을 말하죠. 즉 해탈, 열반의 경지, 어떠한 이제 이상향을 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는 넓고 깊은 지혜로서 바라밀로 향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 바라밀 그리고 이 그림들은 한번 자세히 천천히 조금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떠한 관문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나무의 생김새를 통해서 이 나무 안쪽으로 쓱 빨려가는 듯한 그런 뭔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제 그림에 등장하는 나무는 저를 대변하는 페르소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의 내면 속 깊은 지혜와 어떤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나의 내면 안에 있는 바라밀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안쪽으로 쓱 빨려 들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는지 더 나아가서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 좀 섹시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떤 게? 뭔가 이 느낌이 좀 그렇잖아. 내면에 대한 통찰을 통해 바라밀로 가겠다. 나만 그래요? 넘어갈까요? 그래도 작가 노트 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네. 작가 노트를 낭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그림들은 이하 작가의 바라밀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제 작가 노트에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불경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 말이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참으로 심오한 말이죠. 마하는 크고 넓으며 위대한 것을, 바냐는 진리를 깨닫는 심오한 지혜를, 바라밀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감을 말합니다. 저는 아직 마하하지도 않고 바냐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바라밀에 대한 열망뿐이죠. 우습기 그지없는 허망함입니다. 예, 뭐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또 기깔나지 않아요? 멋있는데? 알아. 여기도 굉장히 예쁘게 디필을 해놨는데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약간 좌판 깔고 물건 파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 전시장은 그림 팔려고 또 이런 말은 좀 아닌가? 어찌됐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가 시리즈의 일부와 그리고 이번 정말 핵심이 되는 수채화 그림이 있죠. 요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여과 시리즈, 또 여과 시리즈 중에 서브 시리즈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질감도 오밀조밀 되게 재밌는데 뒷면까지 그림이 작업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어디에 벽에다가 걸어놓는 그림도 걸어놓는 그림인데 탁장이나 뭐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그림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제가 뒷면까지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해놓은 여과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여과 시리즈 중에서 파란색을 띄지 않는 것은 이거 두 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오, 맞아. 그러네. 예쁘죠? 좋아. 자, 그리고 이번 전시 제가 원래 수채화를 잘 안 다뤘어요. 근데 수채화를 다뤘죠. 얘는 수채화로 RCG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액자에다가 담아놓은 나는 이 나무를 숲이라 부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기가 나지 않습니까? 오, 맞아. 어허. 제가 원래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막 작가 노트 낭독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 근데 이젠 할 수 있어. 얼굴에 철판이 좀 두꺼워졌나 봐. 나 이 작품의 작가 노트는 낭독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낭독을 해드려 볼게요. 나는 이 나무를 숲이라 부르기로 했다. 몇 그루의 나무가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숲이라 부를까요? 정확한 기준이 있으려나요? 하나의 나무도 숲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단단해지면, 더 깊어지면, 더 울창해지면 나는 우리가 아니어도 숲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나무를 숲이라 부르기로 했다. 두 번째 작가 노트. 울창하다, 답답한 울자에 풀을 창자. 파랑을 우울이라 이해하는 저는 울창하다라는 단어를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고 푸르다라기보단 답답할 만큼 밀집된 우울이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물, 어굴, 우울 모두 같은 울자를 쓰는 걸 보면 울창하다를 저렇게 해석하는 게 저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더 단단해지면, 더 깊어지면, 더 울창해지면 나는 숲이 될 수 있을까요? 약간 그렇죠. 어떤가요? 작가 노트를 듣고 그림을 보면 또 느낌이 달라지죠. 이 그림은 심오한 그림이야. 어? 누가 나무 한 그루를 숲이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이 불가능한 거를 해보고 싶다 이거지. 하나의 개인이 어떠한 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거대한 뭔가가 되고자 하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고독. 지금 너무 약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여기는 조금 어두운 존이야. 이 작품, 이 시리즈의 제목부터 범상치 않아. 뭔데요? 감히 어두움을 논하다. 오. 벌써부터 막 그렇다고.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뜻이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떤 그래서 건데요? 요거 한번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되게 괜찮아. 되게 괜찮아. 감히 어두움을 논하다 작가 노트. 스스로의 죽음을 상정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그럴 때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오해하기 쉬운 문장들이라 몇 마디 덧붙이자면 삶을 비관하는 것이라기보다 긴 여정의 종착, 완주의 느낌입니다. 다들 삶은 여행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여행의 필수 조건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행이죠. 죽어 돌아갈 곳이 있는 종교인들이야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 삶이란 적어도 여행은 아닙니다. 방황이죠. 치열하고 처절한 방탕치 못한 방황. 나는 언젠가 이 방황의 끝에 서 있길 바랍니다. 감히 어둠을 논하다 두 번째 작가 노트.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살아간다라기보단 죽어간다는 것이 어울리는 나는 그런 삶을 바랍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다는 것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그런 하루가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다른 말로 풀이해보면 평온한 일상일 것이고 관점을 다르게 본다면 그것이 행복이겠죠. 태풍 속에 휘적거리기보단 산들바람에 정지되길 바랍니다. 목적지가 있길 바랍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래야 여행을 떠날 수 있을 테니까요. 부끄러워요. 갑자기 왜? 뭔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삶과 죽음을 노래할 때는 부끄러워. 내가 몇 살이나 처먹었다고 벌써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나라고 하면 좀 그래. 근데 사실 지금부터 수십 년 앞으로 계속 다루기 시작하면 좀 덜 부끄럽지 않을까요?
감히 희망해 봅니다. 지금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그림의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쵸. 엄청 어두운 톤이 사용됐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화사해요. 근데 이게 색깔이 다채로워서 화사한다라기보다는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지 않아? 나만의 생각이야? 그래서 이 시리즈가 생각보다 집에다가 걸어놨을 때 그렇게 무겁지도 그렇게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감을 아마 선물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촛불을 보면서 조금 뭔가 이 빛을 보면서 조금 그래 난 아직 이렇게 열심히 더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응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너무 행복해 미칠 것 같아 그럼 좀 어두워져라 하는 그런 농담입니다. 어찌됐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 그 경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작품이죠. 에? 감히 어둠을 논하다 세 번째 작가 노트. 긴장감이 맴돕니다. 이윽고 탕 소리가 세차게 들리자 누군가는 달려나가고 누군가는 쓰러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그리고 지하까지 보신 거예요. 딱 절반 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계단과 2층이 남아 있어요.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죠. 맞은데? 그래도 제발 끝까지 봐줘. 일단 같이 올라가 볼까요? 짠. 여기서부터는 기억의 요정 리와인드라고 하는 작품들인데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하 작가 하면 기억의 요정이라는 건 알아. 기억의 요정을 그린 사람 이하 작가다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제 팬분들이라면 알아. 근데 기억의 요정이 뭐야? 라고 하면 몰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 구경해 보시죠. 기억의 요정 리와인드 작가 노트. 스치기만 해도 먹먹해지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나요? 저는 그런 기억들을 모아 요정을 그립니다. 기억의 요정이라고 하죠. 작고 노란 요정들은 아주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린 이 작고 노란 요정들을 어찌 해야 할까요? 기억의 요정 리와인드 작가 노트 두 번째. 우린 언젠가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 속에 놓치고 온 작은 것들을 틈을 비집고 들어가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좋아요.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린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 끔찍함 속에 그 어떤 편파 없이 관조자의 자세로 어떤 인과가 어떻게 쌓여 나에게 도착한 것인지 우린 알아야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억의 요정, 이 노란색 이 비타민 닮은 애들이 사실은 이제 다 과거의 나의 아픔이었던 거야. 근데 이 과거의 아픔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우린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다시 너무 깊게 빠져들지 말고 어느 정도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꺼내서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요. 네. 옛날에 너무 힘든 기억이나 아니면 너무 옛날의 기억들은 조작되어 있는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꾸며낸단 말이지. 근데 이 꾸며내지 않은 그 순수한 그 상태로 돌아가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게 있지 않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놓친 게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때 이렇게 했다라면 저렇게 했다라면 이런 후회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게 기억의 요정이죠. 뜻이 깊네. 생긴 거는 먹같이 생겼는데 뜻은 참 깊죠. 그런 내용이었죠. 내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여과야. 여가 아니고 여과야. 여과. 근데 나는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싫어해. 왜요? 그림의 느낌이 좀 덜 나서 그런가 봐. 아. 사람들은 이게 붓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거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가 여지까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시리즈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여과 서브 시리즈 요 조그만한 애들. 근데 이거 오명을 벗고 싶어. 자세히 보여드려 볼게요. 어때요? 이거 직접 보니까 하나하나 손이 정말 많이 들어갔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세히 이게 실물로 봐야 돼. 이게 영상으로는 잘 당기지도 않아. 멀리서 이렇게 쓱 보게 되면 질감도 진짜 오돌토돌 막 예쁘고요. 막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조명이 왜 나가니? 조명마저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 여과를 설명할 때만큼은 온 우주가 내 편이 아니라고. 제발 이 그림을 좀 사랑해 주세요. 이 그림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예쁘지 않아요? 나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 그림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반응이 너무 안 좋다. 나는 그럴 때마다 매 순간 고민해. 어떤 걸? 시장을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독고다이로서 조금 더 자존심을 이렇게 부려봐도 되나? 기원쌤 생각은 어때요?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거를 알 때쯤 되면 나는 임종에 가까워진 때가 아닐까요? 노력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주인공들이 가득한 2층입니다. 이 2층은 입구부터 쟁쟁한 그림들이 진짜 많거든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야, 기억의 요정들이 그 조그마한 애들이 이만큼 커졌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 사이즈. 얘네가 커지니까 네. 보기 좋아. 마음에 들어? 그리고 약간 이 실실 웃고 있는 이 그 활짝 미소가 아닌 은근 미소? 그 은근 미소가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그림인데, 얘는 제가 작가 노트를 한번 낭독해 보고 싶어요. 들어보실래요? 네. 좋아. 커다란 기억의 요정 작가 노트. 아픈 기억 속엔 항상 교훈이 있습니다. 없어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너무 깊은 곳에 가려져 쉽게 찾을 수 없을 뿐 정말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그 기억 속으로 우리는 다시금 빠져들어야 합니다. 너무 깊게는 말고요. 너무 진지하게도 말고요. 제 3자처럼 관조하듯이 조금 멀리서 훑듯이 아주 살며시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커다란 기억의 요정 두 번째 작가 노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동물인가. 뭐든 다 지 좋을 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해석된 사실 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현상은 하나인데 반응은 수백, 수천이라 입맛대로, 취향대로 사실을 받아들이니 참 즐겁게도 산다. 참 즐겁게도 살아. 나는 다른가? 너는 다른가? 좋죠. 네. 난 이 기억의 요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그림에서 민트색, 핑크색 그림 찾기 힘들었죠? 네. 그래서 준비한 밍크와 핑크예요. 민트와 핑크. 핑크는 처음부터 진짜. 그럼 내가 진짜 이 핑크를 주조색으로 쓸 거라고는 진짜 난 생각도 하지 못했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뭐요? 진정한 남자의 컬러는 핑크야. 아, 그치. 그래서 난 이걸 그림으로써 남자가 진정한 되었다. 남자가 되었다. 나는 이 돌을 바위라 부르기로 했다. 작가 노트. 이 돌은 바위입니다. 단단하죠. 바위입니다. 우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겁니다. 기준이 있나요? 내가 정하면 그뿐이죠. 나는 어쩌다 굴러와 박힌 걸 빼내는 돌이 아니라 굴러선 안 될 것이 기어코 굴러져 버린 산사태 마냥 묵직한 바위입니다. 짜잔. 돌. 돌이에요. 네. 하지만 바위죠. 아, 바위예요. 아니요. 돌이죠. 뭐예요? 돌바위, 바위돌. 근데 요 그림이 이번 전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돌이랑 바위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네. 그 기준이 애매해요. 사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손으로 쥘 수 있으면 돌이다. 두 손으로 들 수 없으면 바위다. 근데 애기가 그러면 두 손으로 이렇게 돌 들면 그건 뭐야? 다 큰 어른이 들면 그건 또 뭐고? 그러니까 기준이란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바위는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지도 않고 바람이 분다고 막 이렇게 막 쓰러지지도 않아요. 근데 돌은 누가 툭 차면 이렇게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바람 불면 또 들썩들썩.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돌과 이 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흔들림이 있는가 없는가. 자그마한 외부의 변화에 나라는 이 존재가 흔들린다라면 나는 그걸 돌이라고 보고,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바위라고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실제로 보면 되게 작고 연약해 보여요. 이 돌들이. 네. 생각보다 가벼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태위태롭게 이 중심을 딱 잡고 있죠. 그래서 이 가냘프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의 개체로서 중심을 잡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멋쟁이 그림이라고요. 예? 더 보여드릴까요? 표정은 또 왜 그래? 아, 뭔가 바위 얘기하니까 좀 단단해져야 될 것 같아. 더 보여드려 마라. 한번
맞아, 이렇게 한번 봐보시죠. 나는 이 돌을 바위라 부르기로 했다. 두 번째 작가 노트. 종이 위에 표현된 돌 혹은 바위는 실제 사이즈입니다. 그리 크지도 그리 작지도 않죠. 애매한 사이즈. 이건 돌입니까? 바위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것을 돌이라고 말하겠죠. 적어도 한 손으로는 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바위입니다. 위태로움 속에서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굳건히 서 있으니까요. 크기야 어떻든 무게야 어떻든. 이번 전시의 주인공이죠. 네. 창과나무. 작가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하에서도 봤어요, 창과나무. 맞지? 그치? 네. 이건 뭐고 저건 뭐예요? 의미가 달라요. 어. 지하에 있는 창과나무는 이파리가 없었어. 이파리가 있는 그림은 배경이 노랬어. 약간 우울한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는 그런 창과나무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하에 있는 그림이 나쁘냐? 그건 아니지만 이 창과나무라고 하면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어떠한 불안함과 설레임을 다루잖아요. 네. 지하에 있는 그림은 다소 불안함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2층에 보여진 이 그림은 설레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가 노트와 이 작가 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하에 있었던 창과나무 작가 노트와 이 창과나무 작가 노트가 얼마나 다른지 그것부터 한번 봐봐야겠죠. 아니야? 봐봐야지. 보여드려 볼게요. 짜잔, 지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가 노트를 낭송해드리기 위해서요. 들어가시죠. 창과나무 첫 번째 작가 노트. 사람들에게 창과나무라고 불리는 그림이고 저는 경계너머라고 부르는 그림입니다. 힘있게 솟아나는 나무가 경계를 넘어 어디론가 향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스스로 격을 높이고자 하는 역동성이 눈에 띄는 그런 그림이죠. 누군가는 창과나무를 보며 희망을 느끼고 누군가는 경계너머를 보며 불안을 느낍니다. 익숙한 모든 것은 안정을 주지만 안정적인 모든 것들은 나를 머무르게 하죠. 새로운 모든 것들은 낯섦을 주지만 낯선 것은 모든 순간 나를 긴장하게 하곤 합니다. 긴장은 불안을 낳으며 불안은 결국 나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 방향이 앞으로일지 뒤로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를 움직이게끔 하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불안이라 발음하기보다 설렘이라 표기하기도 하죠. 당신에게 낯섦은 불안인가요? 설렘인가요? 둥지를 처음 벗어난 새는 새로움에 설레일까요? 새로움에 불안할까요? 창과나무 두 번째 작가 노트. 나는 불안을 연료 삼아, 나는 고통을 연료 삼아, 시기를, 질투를, 염세를, 고민을, 걱정을, 고독을, 발음되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연료 삼아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어디로 가려고 했었나? 지하에 있었던 창과나무, 경계너머 작가 노트를 한번 낭송해 봤고요. 이번엔 2층에 있는 창과나무를 알아보시죠. 창과나무 네 번째 작가 노트. 과거의 나는 이것을 경계너머라고 발음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진 않으나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마도 외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자꾸만 맴돌아 삶과 죽음을 해석할 때 타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창과 나무라고 읽습니다. 삶은 유한하지만 연결된 이야기를 풀어보면 그 길이와 깊이가 가히 무한에 가깝기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것 아닐까요? 창과나무 다섯 번째 작가 노트.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어제도 그랬던 것 같네요. 내일도 좋을 겁니다. 그게 맑든 흐리든 비가 쳐내리든 제법 괜찮을 겁니다. 창과나무 여섯 번째 작가 노트. 정도로서 정진하라. 정진하다 보면 정도로워진다. 그러니 나아감에 두려움을 섞지 말라. 그러니 시도함에 망설임을 엮지 말라. 나 좀 컸죠? 뭐가? 뭔가 좀 정서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결혼을 앞둔 유부남의 마인드가 사람이 참 희한하게 바뀌는 것 같아. 나는 진짜 그걸 부정했거든요. 네. 결혼하면 어른 된다? 어리 그런 게 어딨어.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어덜트가 되어버렸어. 약간 네.
예, 좀 피곤해서 잠깐 앉았습니다. 예. 근데 요 창과나무 그림이 지하에 있는 것보다 2층에 있는 게 조금 더 뭔가 좀 어울려? 긍정적인 바이브를 좀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창과나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번 숨죽이다 전시의 시작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작이자 끝인데 이 창과나무를 통해서 저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음을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부정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긍정적으로 살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혼자서 뭔가 일을 했을 때 에너지가 좋아.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거 해서 뭐해 해서 뭐해 하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여러 명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저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세팅을 바꿔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는 혼자서 막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제 제 주변에 어떤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더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긴 창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랑합니다. 얍. 저 지금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이거 영상 길이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는 좀 빠르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템포 올려? 웬만한 것들은 넘어갑시다. 어. 조금만 더 빨라져 보게요. 가자. 작품명 파란 줄거리. 파란 줄거리 작가 노트. 깊은 우울에 한참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듯 했고 나는 차라리 머물러 있자 생각했지만 자꾸만 뒤로 떠밀려 갔습니다. 내 우울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깊어지다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깊어졌을 때 이것도 재능이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한 우물만 팠으니까요. 나는 나의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겨봅니다.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옮겨내고 덜어내고 비워내니 썩 괜찮은 모양새를 하고 있네요. 여전히 우울은 깊지만 나쁘지 않은 인생입니다. 자, 다음! 빨라. 다음! 이정표 작가 노트. 누가 이정표 하나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리로 가면 행복해집니다. 여기로 빠지면 불행해집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걸어가 보며 만들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예쁘죠? 네. 다음! 물 들여지다 작가 노트. 날 보세요. 형형색색 예쁘지 않나요? 날 가까이 두세요. 나는 당신을 그리고 이곳을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조용히 적당히 민첩하게 물들일 겁니다. 예쁘죠? 네. 좋아. 다음. 바람일 작가 노트. 사랑이었다. 아끼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었다. 보듬어주고 지켜보는 것이 사랑이었다. 나를 세우고 걷게 하는 것이 사랑이었다. 모든 정답이 고작 그거였다. 마하로운 것이 반야로운 것이. 이거 참 좋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어. 이거 좀 마음에 들어. 어.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지하에 있었던 그 바람일 있죠. 네. 그 바람이란 약간 내면을 통해 이렇게 쓱 들어가는 이 자아성찰을 통한 통로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이 바람일이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은 입구, 약간 이 바람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여기는 도착, 목적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바람일 그림이 유독 인기가 좋았어요. 네. 나 앞으로 이것만 그릴까봐. 또? 나쁘지 않아. 자, 그 다음 소개시켜드리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마무리. 이번 전시의 마무리예요. 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작가 노트를 제가 정성스럽게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나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작가 노트. 지랄 같은 인생입니다. 처절하고 악착 같고 그냥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참 지랄 맞은 인생입니다. 이리저리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네요. 제법 괜찮은 삶입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내일은 내일에 어울리는 힘듦이 찾아올 것이고 모레는 모레에 어울리는 다음 주엔 내년엔 그 이후엔 뭐든 그때그때 가장 어울리는 고됨이 찾아올 테지만 그때그때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고됨은 인생이란 변주 속에 강렬한 스타카토가 되었지만
수없이 흩뿌려진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면을 잡아가는 것을 보고 나니 뭐 점 몇 개 더 찍힌다고 달라질 것도 없네요. 내일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또 어떤 점이 찍힐까요? 결국 어떤 형태가 될까요? 적당한 체념 속에 기대감이 섞여 제법 괜찮은 삶입니다. 거지 같지만 그럼에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나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똑똑. 좋지 않습니까? 네. 이번 전시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작업한 그림이고, 얘는 또 실제로 봤을 때랑 또 영상으로 봤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좀 걱정되긴 해. 실제로 보면 이런 질감의 오돌토돌함도 굉장히 좋고요. 요 그림은 제가 지금 뭐 어떻게 작업했는지 하나도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만큼 좀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이 뒤에 있는 이 배경 있죠? 네. 이 배경과 나무는 손으로 그렸어요. 손으로 막 으깨고 뭉개가면서 거의 막 진짜 지문 없어질 때까지 막 뭉개가면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직접 보면 아, 여기 이렇게 손으로 했구나가 느껴져요. 네. 그리고 질감도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막 그렇게 질감이 너무 많아 이런 느낌은 아닌데 질감이 확실하게 있는 편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보여지는 새라든지 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땅바닥이라든지 이런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붓으로 올린 되게 복합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그 정도 거리에서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안 보이죠? 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보여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한 번 눈에 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보기 싫어도 계속 보여요. 저거 파랑새야 하면서. 이게 한 마리 한 마리가 행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찾아내면 그때부터는 계속 그 행복이 보여요. 근데 슥 지나가면 결코 보이지 않아요. 행복이란 것이 얼마나 작고 일상 속에 얼마나 잘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번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상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제와 다름없는 일상이지만 그럭저럭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요소들을 숨겨놓음으로써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파랑새도 있고 집도 있고 사슴도 있고 막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뭔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그림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한번 얍!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제주에서의 마지막 전시 숨죽이다를 한번 가볍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한번 봐봤는데요. 이번 전시가 거의 뭐 평수로만 따지면 한 100평 돼요. 올라오는 계단도 왔다 갔다 이렇게 포함하면 지하 30평, 2층 30평. 생각보다 되게 커다란 전시고 그림도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막 빨리 설명하느라 막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이 유튜브 이렇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1차 전시 영상 그리고 2차 전시 영상이 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그 영상 속에 제가 직접 만든 음악들이 이렇게 있어요. 막 부끄럽지만 요즘 뭐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래서 그 음악과 함께 그림을 관람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보신 그림들 중에 몇 개를 소장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아래 번호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번호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어떠한 그림을 구매하고 싶은지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저희가 대화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림들은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가 되다 보니까 빠르게 구매를 결정하지 않으시면 사실 조금 그렇죠. 이런 말은 너무 좀 부끄럽고 좀 재수없어가지고 하고 싶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림이 판매되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주저없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전시이다 보니까 그림의 가격을 정말 조금 많이, 요즘 뭐 이런 춤 추던데? 그건 뭐예요? 몰라, 요즘 내 릴스를 점령했어. 그래서 뭐 정말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하나 정도는 소장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평소에 제 그림값의 거의 50%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소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호! 어때요, 개연쌤? 이번 전시 좀 괜찮았죠? 마음에 드는데? 그쵸? 네. 막 이렇게 막 뭐 아트페어나 이런 것보다 이런 약간 좀 찐득하게 하는 개인전이 조금 더 좋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어? 나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하 작가의 마지막 제주도 전시 숨죽이다는 8월 23일까지 진행돼요. 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주도에 사신다라면 한번 놀러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은 판매가 되더라도 이제 전시가 끝난 다음에 택배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여러분들이 저의 모든 전시 그림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림이라는 게 아무리 영상 기술이 좋아지고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져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정확하고 더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그림을 실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을 끝으로 저는 앞으로 당분간은 판매를 위한 그림은 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 때 여러분들이 제 그림을 소장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일 것 같고요. 이 다음은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당분간은 작품의 판매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성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이 저점이야. 들어와. 야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제주도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요.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아닌데 보통 이렇게 말 끝나고 인사해야 되는데 그죠?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저만의 어떠한 미술 세계를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에서 뵙는 걸로 하고요. 저는 8월 25일 날 마지막 전시 영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깔끔하게 퇴장해 보는 걸로 하죠. 안녕!